박영선 원내대표가 뭔가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뭐 평가가 사실입니다. 네. 내부에 온건 강경 입장을 가진 분들 다 통솔 하지 못하는 것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두 강경한 입장을 가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잘 풀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박영선 원내대표 또 공감위원장의 그 리더십의 의문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새정치연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네. 박영선 원내대표 또는 비대위원장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리더십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전략 전술이 없었고 네. 내부의 균열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한 거죠. 리더십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팔로워십이 돼야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팔로워십 그러니까 따르겠다는 사람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보면. 네. 있긴 있죠. 온건파 15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저 내부에 네. 원래 있었죠. 네. 그런데 14일입니다. 이계우 의원은 아닙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는 등을 돌리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박영선 의원이 원외로 나가면서, 장외 투쟁으로 나가면서. 자,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됐으려면요. 새정치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1차 네. 합의를 했을 때요. 거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하다는 것을 양당이 합의한 겁니다. 이거는 법치주의상 안 된다는 걸 합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돌아가서요. 원내 자기 당내에서 130석을 가진 이 내부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걸 설득을 해서 이겨냈어야 되고요. 네. 또 유가족들이 이걸 반대한다 그래도 이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강경하게 설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까 우리 김 교수께서 여당들이 들은 척 만척한다, 듣지도 않았다 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당이 들어줄 수 있는 요구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텐데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유족 측에서 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겁니다. 대통령들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수사권, 기소권을 특위에다가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그러고 손잡아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지. 대통령이 만나면 뭔가 유족에게 이런 이 선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강박관념처럼 돼 있으니까 그걸 유족이 원하는 걸 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그걸 만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다시 죄송합니다. 이 박영선 원내대표 얘기로 돌아가면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원내에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이지 알았을 때 아예 그만둬버렸죠. 그때 비대위원장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배수진을 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내가 법치주의를 수용하고 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내가 합의한 내용 그 절차대로 합의한 거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나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끌어갔어야 리더십이 보였을 것이고, 그래야 팔로우십도 보였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원내 강경파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은 김영호 씨가 마치 야권의 대표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16%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영선 리더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상황은 뭐냐면, 대통령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야당 등 뒤에 숨어서 아무런 어떤 진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의 아주 벽과 같은 큰 이제 장애물 앞에서 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평가의 중요한 출발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영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족들과 형성했던 그런 신뢰의 끈을 1차 협상 과정에서 이제 끊겨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1차 볼 수가 협상 있습니다. 결과.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조적 한계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무반응이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과 지혜로서 유족들과 함께 공감을 형성해 왔던 것이 1차 협상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끊어져 버린 것은 이제 사전에 유족들과 함께 충분히 토론하고 협상에 있어서 양보의 한계와 범위를 대충 좀 확인해서 협상을 들어갔었더라면
이런 끈이 끊어지지 않았고 이 문제 해결에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